통신 방향에 따른 통신 시스템 유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케이스는 TV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처럼 방송국에서 보낸 정보를 TV 수상기라든가 라디오 단말기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형태, 즉 통신의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심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워키토키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장 같은 경우에서 워키토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단말기를 가지고 주파수 채널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송신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오로지 수신만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눌렀을 경우에 이번엔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듣기만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단말기가 보내면 왼쪽에 있는 단말기를 수신만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프 두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워키토키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푸시 투 토크, 눌러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워키토키 통신 방식은 송신을 할 경우에는 수신을 못하는 거고, 수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송신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송신을 하면서 수신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풀 두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예는 이동통신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물론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기 통신 시스템에서도 양쪽으로 동시에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풀 두플렉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겠죠. 이번에는 통신선로의 개수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선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리줄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화선이 몇 킬로 이상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통신선로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써야지 각 사람마다 전화줄을 별도로 갖게 되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 전화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 보면은 내가 급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전화줄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전화를 급한 전화인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VIP 사람들끼리는 늘 통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전화줄을 둘 사이에 연결해 놓을 수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이제 1대1로만 하는 통신, 즉 전용 통신로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사실상은 굉장히 비싼 돈을 투자해서 오로지 두 사람만 쓸 수 있게 한 경우죠.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경우고. 또 하나의 예는 심플렉스 통신처럼 방송을 해서 한쪽에서 정보를 보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받아본 일대 다중통신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다자간 통신은 여러 사용자가 통신로를 공용으로 공유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이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통신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 사람들 개개의 통신로가 다 연결되게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신로를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개의 통신 사용자들은 그 공용 통신로에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하면 되는 경우죠.
그와 같은 공영 통신로를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통신 사업자가 설치하고 개개의 통신 사용자들은 이 공영 통신로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넓은 작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공연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적에 무선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때 그 사용하는 워키토키는 무선 통신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그 사람이 얘기를 다 끝냈으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은 이상 또는 오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전할 말이 있으면 다시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협력하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입한 워키토키들을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통신 사용료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다자 간의 통신을 하는 경우가 군에서도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보통의 이동통신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폰들 간에 통화가 연결이 되는데, 군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의 기지국 같은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군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내리는 명령을 밑에 부하들이 동시에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나머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들어서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동통신 방식을 트렁크 라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이와 같은 트렁크 라디오 시스템 기반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도 결국은 다자간 통신 방법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유선망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통신, 이 경우는 여러 명이지만 사실상 개개인 간의 통화가 공용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통화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개인들이 서로가 1대1로 통화가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전체 이 유선망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체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데,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통신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그 네트워크의 중앙에 보게 되면은 교환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어떤 정보들을 한데 묶어서 주고받는 다중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A 교환기다 그러면 그 교환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 유선 통신 사용자들에게 통신로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교환기가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전화기를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전화기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빨간 선으로 표현한 것 같이 왼쪽에서 들어온 전화 메시지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전화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신호의 방향은 교환기 A에 연결된 전화기에서 다른 쪽 교환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로 신호를 연결할 적에 신호가 흘러가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파란색 같이 신호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에는 교환기 A 바깥쪽에 있는 다른 교환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적에 교환기 A 쪽에 있는 전화기에 통신선로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신호의 흐름도는 교환기 A 바깥쪽에 있는 다른 교환기에서 걸려온 전화가 교환기 A를 거쳐서 다른 교환기 쪽에 걸려있는 전화기 쪽으로 신호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망에서 두 개의 전화기 사이에 통신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용자가 전화기를 들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그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교환기 쪽으로 점선과 같이 선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점선의 통신 선로는 전화를 거는 측에서 상대 측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보내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빨간 전화가 벨소리가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를 들게 되면 드디어 통신로가 설정이 돼서 초록색 라인으로 음성 신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음성 신호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 즉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디로 보내어져야 하는 그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병목이 일어나는 곳을 피해서 데이터가 전달되어야 할 곳으로 우회 루트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내야 될 데이터 1, 2, 3는 개개의 루트를 거쳐서 어드레스가 지정한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그 순서에 맞춰서 다시 취합이 되어서 원래의 메시지를 다 수신하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처음에 정보가 전해질 그 통신로를 다 연결해 놓고 정보를 보내는 음성 통신 방식과 다르게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는 개개의 루트를 처음부터 다 정해 놓지 않고 보내야 될 곳의 주소만 알면은 그 데이터들이 분리가 돼서 개개의 루트를 거쳐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패킷 스위칭이라고 그러고 패킷 스위칭에 기반한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사설망으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와이어리스 랜이든 또는
유선 랜이든 여기도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허브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동통신망은 PLM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Public Land Mobile Network, 여러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공용으로 이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퍼블릭이란 말이 앞에 붙었죠. 여기도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 내에는 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과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선 통신망에서와 달리 이동통신망에서는 통신 사용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통신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위치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 등록을 하는 것은 이제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교신을 함으로써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해당 기지국에서 그 이동통신 사용자의 위치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이동통신 전화가 오게 되면은 먼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교환기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되면 그 교환기 쪽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런 거를 이제 페이징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동통신 가입자가 A라고 하는 이동통신이 관할한 지역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초록색 지역에 있지 않고 붉은색 지역으로 가 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 지역이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붉은색 지역이 다른 외국이라고 하면은 전화를 했을 적에 로밍이라 하는 방법에 의해서 교환기들 간에 그 정보를 교환해서 통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PLMN 이동통신 시스템 내에는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모든 정보, 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냈는지, 그 다음에 단말기의 고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선망 쪽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은 유선망 쪽의 교환기와 이동통신망의 교환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유선망 쪽에서 온 전화를 이동통신망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쪽으로 연결을 해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자들 간에 통신이 되는 시스템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